안녕하세요. 2016 수능 사회문화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화란 어떤 과목이고 우리가 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을 좀 해볼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띠 1,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구분하는 우리가 첫 번째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요? 자, 말 그대로 지금 보시면 사회적 문화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 문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사회문화라는 게 뭐냐면요.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의 기초가 되는 고등학교 사회과학 교육과정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단원의 구성을 한번 보면은 1단원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2단원이 개인과 사회구조, 3단원이 문화와 일상생활, 그리고 4단원이 사회계층과 불평등, 5단원이 뭘까요? 현대의 사회변동. 자, 일단 우리가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탐구할 것인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사회문화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탐구 방법, 그죠? 그럼 탐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 방법을 쓸지, 그리고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쓸지. 자, 그래서 탐구에 관한 게 바로 1단원이 되겠고요. 2단원은요, 개인과 사회 구조입니다.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사회 조직, 사회 집단. 그렇죠? 그 다음에 일탈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가고요. 솔직히 그래서 이 1, 2, 4, 5 여기 단원은 사회학에 해당이 되고요. 3단원 같은 경우가 문화인류학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와 일상생활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의 속성, 문화, 이의 태도,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문화 변동과 관련된 것도 있고, 현대사회의 문화 양상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고요. 4단원에서는요 사회 계층과 불평등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 4, 5단원이 사회문화에서 나오고 있는 도표 문항이 출제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층으로 나눠봤을 때 또는 계급으로 나눠봤을 때 사회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계급과 계층 둘 중에 하나로 선택했을 때 계층에서 상중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과 뭐 그에 따른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단원에서는요, 아니다, 4단원 또 있다. 여기에 불평등. 불평등은요, 뭐 성불평등, 그 다음에 뭐 임금 불평등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것들에 따른 계층 그리고 또한 불평등을 배우게 되고요. 5단원에서는요 현대의 사회 변동이라 그래가지고요 사회 운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온 게 바로 저출산 고령과 관련된 거 인구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사회문화 같은 경우가 5단원으로 총 구성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회문화를 선택해야 될 이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번 2025학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에서 응시자 수랑 1등급 커트라인 원점수, 만점자 표준 점수를 가져와 봤어요. 자, 그런데 일단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맨 끝에 있죠.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렇죠? 원래 생활관리가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사회문화가 이제 압도적인 1등으로 바뀌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탐론을 하는 학생들이 사회문화를 더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 과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등급컷도 높지 않죠. 우리 동아시아사나 정치화법 같은 과목은 48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또 뭐냐, 다른 과목 어디 있어? 한국지리 세계지를 47점으로 꽤 높은 편이죠. 이번에 윤리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비정상적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런데 반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45점으로 그냥 무난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급컷이 높지 않고, 그다음 표준 점수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막 낮은 과목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도 않고 그렇게 높지도 않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윤리 과목이 너무나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표준 점수가 만점 표점이 너무 올라간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제외하게 되면은 69점은 높은 점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 점수도 낮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과목은 개념이 많지 않아. 개념 공부하는데 머리를 많이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조금 유형이 조금 더럽거나
지저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 유형도 요즘에 오면서 많이 정형화됐고 새로운 신유형이랄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정형화된 문제 유형 그런 것들이 좋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윤리 이쪽 과목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윤리를 디스하려는 게 아니라 윤리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리거나 말장난이 좀 심하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문화를 포함해서 나머지 과목들은 솔직히 말해서 헷갈리지 않고 좀 딱딱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윤리 과목과 대비되는 사회문화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응시자 수도 많기 때문에 이제 모집단이 많게 되면 잘하는 학생 수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요, 경제정법 이쪽은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요. 그 다음에 응시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죠. 특히 경제는 꼴등이에요. 10,000명도 안 돼. 그래서 이 두 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좋은 과목이거든요. 일반사회라서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일단 진입 장벽도 좀 높을 뿐 아니라 등급 따기도 조금 힘들고요. 지금 정법 같은 경우는 48점이고 제가 작년이 아니죠. 올해는 정법도 같이 했었는데 네, 문제가 쉽진 않았거든요. 네, 문제가 쉽진 않았는데 지금 등급 컷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린 거 아니냐, 네, 같은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걱정을 했었어요. 좀 사탐론 현상 때문에 사회문화에도 잘하는 실수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이거 등급컷도 올라가고 표준점수 떨어지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선택을 안 하면 오히려 조금 손해를 본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선택하는 것을 강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사회문화 첫 진도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우리 1단원 이름이 뭐냐면요,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예요. 자, 그러면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 현상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사회문화 현상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이 뭔지 알려면은 두 개를 대비해서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분하는 거를 꾸준히 출제하고 있고요. 항상 이 문제는 거의 1번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 가져왔는데 다 1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올해 구모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죠. 난이도가 사실 높았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실수를 한 게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풀이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일단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까? 일단 자연현상이 뭘까요?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어. 무관하게 자기 자연의 스스로 원리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비가 내리는 거, 강수라 그러죠. 강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 그 다음에 계절이 변화하는 것. 이거는 인간이 내가 계절을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의지가 개입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는 관련 없이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바로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과 관련된 건 뭐가 있을까요?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뭘까? 자연과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과학을 탐구하는 이제 학생들을 이과 학생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연과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자연과학이 되겠고, 사회문화 현상을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사회문화 현상은 뭘까?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이다. 이게 바로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에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든 문화도 모두 다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되죠. 애초에 문화란 말이 들어있으니까요. 결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사회문화가 될 수 있겠고요. 노동, 우리가 일하는 거, 생산활동도 다 모두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죠. 그다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규율을 만들다거나 법을 만들다거나 규칙을 제정한다거나 하죠. 그런 것들에서 파생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정치가 있죠. 그 다음에 법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우리가 학문을 뭐라 그러죠? 사회과학이라 그럽니다. 자, 사회과학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회학,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는 인문학,
그 다음에 정치학, 뭐 법학, 경제학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과학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봤을 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 뭔지는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우리가 평가원이나 수능, 그다음에 또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어휘로 출제를 하고 있는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징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은 지금 왼쪽에다 자연현상을 쓸 거고요. 특징을 쓸 거고, 오른쪽에다가는 사회문화현상 특징을 쓸 거고요. 첫 번째로 일단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자연현상은 파란색으로, 사회문화현상은 빨간색으로 쓸게요. 몰가치성, 이게 몰가치적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반해 사회문화현상에서는 가치함축성이라고 하죠. 또 적이라고도 하죠. 가치함축적이다. 자, 몰가치성은 뭘까? 가치가 없다. 인간의 의지와 가치와는 무관하게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바로 자연현상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의 특징은 몰가치성이고요. 반대로 사회문화현상에서는요, 가치함축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나 의지가 사회문화현상에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현상을 나타낼 때 문제에서는 몰가치적이다, 몰가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회문화현상은 가치함축적이다, 가치함축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존재 법칙을 따른다. 그 다음에 당위 법칙을 따른다. 얘는 당위적 규범이라고도 하고요. 당위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일단 자연현상은 뭐뭐 하다 이렇게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거를 인식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그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물은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섭씨 100도에서 끓잖아요. 이게 인간과 무관하게 그저 그냥 그게 사실일 뿐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는 게 인간과 관련이 있어요? 없죠. 인간이 존재하든 안 하든 그냥 어쨌든 이게 존재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게 바로 자연현상이 되겠고요. 사회문화현상은 뭐냐면요, 이제 당위라는 게 뭐죠? 당위?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규범적으로 사회에 요구가 반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때? 우더른에게 존댓말을 쓴다, 인사를 한다, 이런 게 뭐야? 이게 바로 그냥 사회의 어떤 요구잖아요. 사회 통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당위 법칙이다. 이게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어휘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어휘가 그대로 여기 나오거든. 봐봐. 지금 왜 안 올라가죠? 뭐 했죠? 몰가치적 이런 거 했죠. 몰가치적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몰가치적 나오고, 뭐 존재법칙, 당위법칙 이런 거, 가치함축적이다 나오고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필연성 아까 했죠. 가치함축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어휘를 좀 많이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그쵸? 이건 외우는 게 좋아요. 사실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일부러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대비를 시켜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죠? 둘이 반대되니까.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라는 게 뭐냐? 어떤 원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결과,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뚜렷하다. 즉 뭐야?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예외라는 게 없어요. 예. 자연현상에서 예외라는 게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갑자기 어느 날 섭씨 98도에서 물이 끓어. 이거 말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쵸? 그래서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가 자연현상에서 적용이 된다. 근데 이제 사회문화현상 같은 경우는요, 얘는 뭐라 그러냐면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자, 아까 자연현상은 뭐라 그랬어? 자연현상은 확실성. 얘는 예외가 발생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쵸? 그 다음에서 뭐라 그랬어?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다. 얘는 뭐야?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이기 때문에 발생 원인과 결과가 어떤 법칙에 따라서 상응하기보다는
확률적으로 관련이 맺다. 그러니까 확률적이라는 게 뭐야?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볼 건데 보편성. 자, 보편성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다 쓰기보다는 여기 가운데다 쓰고 싶어요. 색깔도 검은색으로. 왜냐면 둘 다 가지거든. 둘 다 가지는데 여기만 가지는 게 있어. 사회문화현상만 가지는 게 바로 특수성입니다. 자, 일단 자연현상에 대한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연현상의 발생 원리는요,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하죠. 봐봐, 섭씨 100도에서 물이 끓는 게 뭐 조선시대에는 안 끓었을까? 아니잖아. 그쵸? 뭐 시원생대에서는 안 그랬을까? 아니잖아. 그쵸?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데 미국 가면 안 끓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게 자연현상에 적용되고, 그러면 사회문화현상에서 보편성이라는 게 적용 안 할까? 하죠. 인사하는 것.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인사는 합니다. 그쵸? 그쵸?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나 가지고 하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니하오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인사를 다 하잖아. 일단 인사를 하는 것 자체는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럼 특수성이 뭘까? 그 형태나 방식, 의미 이런 것들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특수성을 지닌다는 거야. 봐봐,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미국 가면 그거 못 알아들어. 하이라고 해야 되잖아. 헬로나. 그쵸? 중국 가면 어떻게 니하오, 일본 가면 뭐 그렇게 좀 해야겠죠. 일본 가면 곤니치와 이렇게 하고. 그래서 특수성을 지닌다, 사회문화 현상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실 내용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 세 개의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거에 대한 진도를 다음 시간에 나갈 것이고요. 굉장히 천천히 나갈 거예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얘는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이런 것들을 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한 기출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느리지. 밑줄 친 기억에서 미움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봐봐, 이게 올해 수능이야. 올해 수능의 1번 문제였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주배, 대구 사과와 같이 지역 특산물로 생산되고 있는 거. 자, 봐봐, 생산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가 해? 생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문화 현상이죠. 인간의 가치가 개입이 됐어 안 됐어? 됐잖아. 생산하는 것 자체는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연평균 기온이 올라갈수록 특정 과일이 자랄 수 있는 지역이 북상한다. 자,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뭐야? 자연현상이죠. 그렇게 되면 특정 과일이 자랄 수 있는 지역이 북상한다. 얘 뭘까? 얘도 자연현상입니다. 왜? 인간이 연평균 기온을 올려야지라고 가치 개입을 해요? 안 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일정 과일이 자랄 수 있는 지역도 올라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 되겠다. 이거 볼게요.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측이란 말이 나왔어요. 예측은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야. 당연히 사회문화 현상이죠. 국내에서 고품질의 사과 생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 누가 해? 사람이 하죠. 사회문화 현상.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것. 기상이변이 왜 발생하는 애가 중요해? 아니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 자체가 중요하죠. 발생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가치가 개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아까 확률의 원리 뭐라 그랬죠? 사회문화 현상 맞다 그랬죠? 정답 1번이고요. 니은과 같은 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굉장히 또렷하죠. 디귿과 같은 현상 뭐였죠? 사회문화죠. 사회문화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필연성 뭐라 그래서 자연현상이야. 얘는 뭐야?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 디귿 사회문화 현상과 같은 거와 달리 뭘 가치적이다.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봐봐. 봐봐. 지금 디귿과 리을 둘 다 사회문화 현상인데 달리란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자연현상은 특수성이 강하다. 특수성이 강한 건 뭐야?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되겠고요. 이게 올해 수능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마지막에 풀도록 하겠고요. 자, 작년 수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물 속 용존산소 감소가 수생생물의 다양성을 위협한다는 보고서를 자, 볼게요. 강물 속에 용존산소가 감소한대. 그럼 이거 자체는 뭐야? 자연현상이죠. 얘가 수생생물의 다양성을 위협한대. 이것도 인간의 가치가 개입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자연현상입니다. 니은 볼게요. 지구온난화에 의해 수온이 상승하면, 자, 이거 봐봐. 이거를 애들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구온난화에 의해 수온이 상승한다. 수온이 상승하는 게 지구온난화 때문이잖아. 그쵸? 그런데 이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것 자체에 인간의 가치가 개입된 애가 중요해? 아니야.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요, 수온이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가치가 개입됐나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봐봐. 용존산소가 더 빠르게, 이건 당연히 자연현상이고요.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이 실패할 경우, 실패한다는 건 뭐야? 인간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당연히 얘는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죠. 인간이 하는 거니까. 생물 다양성이 훼손될 것으로 예측했다. 예측 누가 해? 사람이 하죠. 사회문화 현상. 볼게요. 기업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자연현상이 가치 함축적이야? 아니죠. 니은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 뭐라 그랬어? 당위 법칙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니은 뭐죠? 자연현상이죠. 틀렸죠? 디귿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강하게, 자, 봐봐.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사회문화 현상이었어요? 아니야.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이었지 뭐가 더 강하다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디귿 보면은 어차피 디귿이 뭐야? 자연현상이야. 그래서 애초에 고를 수가 없고요. 리을은 사회문화 현상이었죠.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 야, 너무 쉽다.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되죠. 생물 다양성이 훼손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회문화 현상이죠. 사회문화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아니라 확률의 원리 적용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게 올해 9월에 나왔던 모의고사인데, 이때 아마 이게 도표 문제 한 개를 제외하고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죠. 정답률이 가장 낮았어요. 자, 그게 왜 그랬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주어를 좀 제대로 안 봐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보자면, 자, 기억이 뭐야?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주는 특수 오일이 개발되었다. 자, 개발을 누가 하는데? 사람이 하잖아요. 사회문화 현상이죠. 우리가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치가 개입이 돼서 개발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고요. 사람의 젖은 피부에도 모기가 앉을 수 있는 것. 봐봐. 모기가 앉는 거에서 사람의 가치가 개입이 됐어? 안 됐어요. 자연현상이 되겠고요. 자, 볼게요. 근데 이게 디귿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가 있어. 봐봐. 모기가, 일단 볼게요. 하지만 특수 오일은 그러한 행동을 못하게 하여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대요. 특수 오일이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봐봐. 이게 인간이 아무리 개발을 한 거더라도 특수 오일의 역할을 나타내는 거잖아. 효능을 나타내는 거고 있죠. 지금 특수 오일이 어떤 효능을 가졌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특수 오일이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야? 인간의 가치가 개입이 안 됐지. 왜? 인간이 특수 오일을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해야겠다라고 가치가 개입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여기다가 특수 오일을 바르면은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게 차단이 되는 거니까. 차단이 되는 거야. 우리 가치가 개입된다고 차단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난 차단 안 하고 싶어. 차단이 안 돼요? 아니잖아. 그냥 이 오일을 바르면 되는 거잖아요.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많이 틀렸어요. 여기서. 리얼 볼게요. 자, 앞으로 이 오일은 댕기열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역에, 봐봐. 전염병 발생하는 거 인간의 가치가 개입이 됐어? 안 됐죠. 그래서 바로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시옷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읒 시읒 지읒 오케이. 시옷 지읒. 자, 볼게요. 사회문화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아니죠. 필연성의 원리는 뭐라고 했죠? 자연현상이라고 그랬죠. 자연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아니고요. 자, 자연현상과 달리 자연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일단 디귿을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봤으면 이게 맞는 선지가 돼버리겠죠. 하지만 디귿은 아까 뭐라고 했어? 자연현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달리가 틀렸어. 3번은 고를 수 없습니다. 잘 고르셔야 돼요. 자연현상과 달리
자연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리을이 어떻게 사회문화현상이야. 그래서 달리가 틀렸죠. 정답이 5번이 되겠고요.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문화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왜? 아까 말했잖아. 예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어떤 법칙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굉장히 뚜렷하죠. 그런데 사회문화현상은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 확률의 원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문화 첫 번째 수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개념은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이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조금 시간을 쓴 것 같은데 사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이거. 이거는 거의 캡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징들을 차는 차라리 그냥 이 어휘들을 외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외우면은. 그쵸?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 단원의 문제는 어려울 수가 없어. 2호 구모도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 거지,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사회문화에 가장 처음 하는 진도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